일부 사람들이 모더나 백신 예약을 취소하고 화이자 백신을 맞고 싶어해 보건당국이 백신 접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들어오는 모더나 백신 분량은 무려 850만 회분, 화이자 백신 물량이 240만 회분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모더나 백신 기피 현상은 장기적으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에 보건당국은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거의 동일한 백신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엘리엇 온타리오주 보건부 장관은 모더나 백신과 화이자 백신은 둘 다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으로 교차 접종이 가능하고 데이터적으로도 둘이 거의 차이가 없다며 모더나 백신을 배정받아도 안심하고 맞으셔도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온타리오주 및 BC주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중 어느 백신을 맞게 될지 예약할 때 고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약 당일에 접종소에 갔을 때 무엇을 맞게 되는지 알게 되는데요. 이때 모더나 백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 중 일부가 접종을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피 현상으로는 화이자가 최초로 승인받은 백신이라서 더 신뢰가 간다는 점과 화이자 백신보다 모더나 백신 부작용이 더 크다는 소문 등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한 보건 관계자는 백신이 없어서 못 맞는 사람들도 전 세계에 많은데 원하는 백신을 못 맞는다고 거부하는 것은 매우 몰상식한 행위라며 승인받은 모든 백신들은 효과가 다 입증된 것들이라 가장 좋은 백신은 가장 빨리 맞을 수 있는 백신인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구 결과 화이자 백신은 예방률 95%이고 모더나 백신은 예방률 94.1%로 대동소이하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보관 및 운송법으로 화이자 백신은 섭씨 영하 70도 이하에서만 보관이 가능하지만 모더나 백신은 일반 냉동고에서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보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배포가 더 용이한 모더나 백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연방정부 관계자들은 7월 5일 오후 11시 59분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캐나다인들에게 14일간의 격리를 조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인도법에 따라 승인된 백신의 2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 중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나야 하며 현재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승인한 제품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제품이며 입국 예정자들은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에 어라이브 캔앱을 통해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로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음성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는 여전히 요구되며 캐나다 도착 시 두 번째 테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입국 관리자들은 검역 면제가 일반 관광객이나 예방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지 않은 여행객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격리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캐나다 국제선은 몬트리올, 토론토, 캘거리, 밴쿠버 4개의 지정된 공항에만 착륙할 수 있습니다. 공공안전부 블레어 장관은 현재 캐나다 정부는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은 피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경 조치 완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은 과학적 증거와 종중보건 전문가들의 조언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일에서 최우선 과제는 모든 캐나다인의 건강과 안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는 7월 21일까지 인도행 항공편 금지를 연장했으며 캐나다, 미국 국경도 함께 비필수 여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엘리트 농구 리그가 선수들 임금을 비트코인으로 주는 것을 허용하겠다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미 스포츠계에서 최초로 암호화폐로 임금을 지급하는 스포츠 리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캐나다 엘리트 농구 리그가 캐나다 암호화폐 플랫폼인 비트바이와 협업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캐나다 엘리트 농구 리그 측은 NFL 선수인 러셀 오쿵 선수가 연봉의 절반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이후 여러 캐나다 농구 선수들도 비트코인으로 연봉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며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선수들의 의사에 따라 연봉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의 불안정성을 우려하였으나 많은 선수들이 그만큼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망이 밝다고 보고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연봉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고 싶어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18일 기준 코인당 35,600.89달러에 거래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보건부가 한 고양이 사료가 살모넬라균 오염 위험이 있어서 리콜 조치를 취한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내추럴 밸런스의 그린 피엔 치킨을 2021년 2월에서 4월 사이에 구매하신 분들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 처분하거나 반품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5파운드 및 10파운드짜리 모두 리콜 품목 대상이며 리콜 대상은 품질 유지 기한이 2022년 3월 10일까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도 사료를 주다가 오염되어 감염될 수 있다며 살모넬라균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제품 378개가 살모넬라균 오염 위험이 있으며 6월 2일 기준으로 해당 리콜 제품으로 인한 민원 접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인도발 여객기 운항 금지를 향후 30일간 연장하는 한편 캐나다와 파키스탄 간 운항 금지는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양국의 여행 금지는 4월 22일 30일간 처음 시행되었으며 5월에는 30일간 추가 연장되었었습니다. 이번 연방정부에선 비행금지 조치는 완전히 백신 접종을 받은 캐나다 시민, 영주권자, 인도법에 따라 등록된 시민들에 대한 국경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캐나다 교통부 장관 오마르 알가브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캐나다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캐나다 입국 시 여행객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캐나다로 오는 국제 여행객들을 위한 출발 전원도 검사를 없앨 것이며 또한 인도에서 코로나19 환자 수가 계속해서 매우 많다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는 이 나라에 대한 비행 제한을 연장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발 여객기 운항 금지는 7월 21일까지 연장됩니다. 인도에서 간접 노선을 통해 캐나다로 가는 승객은 마지막 출발 지점에서 음성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부터 봄에 발생한 코로나19 사례의 대규모 부활에 대한 대응으로 비행 금지를 시행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 24시간 동안 5만 3천여 건, 파키스탄은 1,050여 건을 새로 신고했습니다. 지난주 캐나다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와의 국경 규제를 7월 2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며 확산세가 확연히 줄어들었던 가운데 델타 변이가 등장해 기승을 부리기 시작해 전 세계가 다시 비상에 걸렸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며 차후 델타 변이가 세계를 지배하는 변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해 10월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변종으로 전파력이 기존 코로나19나 영국발 알파 변이 바이러스보다 40에서 60% 가까이 더 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원래 오는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할 예정이었는데요.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6만 3천여 명에 다다르며 방역 해제 일정을 4주 뒤로 연기하였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에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들 중 9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제3차 유행 때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다며 국민들에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델타 변이는 영국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로 넘어간 델타 변이로 인해 모스크바는 최근 1일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9,000명이 넘게 나왔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3,000명대였는데 순식간에 3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모스크바 역시 최근 신규 확진자의 90%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유럽연합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포르투갈은 18일에서 20일까지 사흘간 리스본의 여행과 출입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였고 이탈리아는 21일부터 영국발 여행객에게 의무적인 5일간 격리와 코로나19 검사를, 벨기에는 27일부터 영국발 여행객의 후국을 금지할 방침입니다. 중국의 경우 광둥성 선전에서 공항식당 직원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자 700편이 넘는 항공편의 운항을 취소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은 미국에서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측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지배종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대 연구진은 약 70만 명의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 증상 보고를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의 주요 증상은 두통과 인후염, 콧물이라며 이는 기존에 알려진 코로나19 증상인 기침, 발열, 후각 및 미각 상실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델타 변이는 주요 증상이 일반 감기로 착각할 확률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델타 변이의 이외 증상으로는 복통과 구토, 식욕 부진, 청력 상실, 관절통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사망자와 중환자가 속출할 정도로 치명적이진 않지만 무증상 가능성이 낮아 입원 환자가 많아질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입원 환자가 많아진다는 뜻은 의료 시스템 과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라 매우 심각한 피해를 안겨다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델타 변이는 현재 80개국 이상에서 퍼지고 있습니다.